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SY 스틸텍 주주 여러분들. 저는 SY 스틸텍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의 진욱입니다. 자, SYS 스틸텍이 최근에 이 재건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SYS 스틸텍 하게 되면 이 SY의 자회사이기도 하면서 이 매출 비중이 99%인 이 데크플레이트로 이루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SY 위에 모회사가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 현지의 공장 설립 추진뿐만 아니라 MOU를 맺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건에 있어서는 어쩌면 이 실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관련된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평화회의가 이제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그와 관련된 물밑 작업이 좀 들어가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라고 저는 좀 해놨는데 뭐를 봐야 되는지도 중요하게 오늘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5년 만에 통화를 마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재건주들의 대거 큰 상승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종전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하면서 이 재집권하게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는 이 트럼프의 발언이 결국에는 현재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현재는 좀 정책주로 엮여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건주 이번 미국 대선의 기점으로 인해서 많은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을 시작 그리고 종전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앞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정책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저의 예견대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서 이 종전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젤렌스키 역시 러시아와 협상할 의향을 트럼프에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러시아와 협상을 하지 않겠다. 너희가 군대 철수하고 그 다음에 석방 다 하고 뭐 이렇게 영토 다 돌려주기 전까지는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밝혀왔었는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무기 지원도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계속 이 압박을 넣고 있다 보니까 젤렌스키가 처음으로 러시아와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조금 들려오게 되면서 재건주들에게는 또 한층 더 기대감을 불어넣는 작용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쟁을 끝낼지는 나온 것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통화를 마쳤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포석을 계속해서 두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재건주에게는 호재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일부를 좀 주고 그냥 다른 지원을 우크라이나에게 좀 해주는 방안을 또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전 2014년에서도 러시아가 점령 지역 여기죠. 여기 크림반도와 이쪽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결국 넘겨주고 전쟁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의 양상이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러시아에게 넘겨주면서 우크라이나에게 미국이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계획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슈를 하나 더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23일이면 오늘이죠. 오늘부터 26일까지 이 중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 휴전에 관해서 또 논의가 있을 거라는 소식이 한층 더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재건에 대한 호재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싸움의 당사자인 이 러시아와 그 다음에 젤렌스키 모두 다 현재 전쟁을 끝낼 부분이를 나타내고 있고 그 옆에 우방국들도 이제 전쟁 그만 끝내라 3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더 이상 피해는 없게 하자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왕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이 확대되지 않고 격화되지 않으며 이 긴장 고조를 부추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조속히 합의를 하고 평화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11월 미국 대선에 11월에 있는데 이 평화회담도 같이 이때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열렸던 1차에서 4차까지의 평화회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다? 이 당사자인 러시아가 전혀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평화회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그 우방국인 중국이 좀 참여를 하는
전반적인 이 종전에 대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획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미국 대선 11월이 있을 때까지는 이 정책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젤렌스키가 한 말을 좀 보게 되면 자, 전 세계 대다수가 지지할 전쟁 종식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몇 달 내에 열릴 두 번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담 여기가 바로 현재는 11월 달로 현재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관련된 끝내는 세부 행동 계획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밝혔다라고.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현재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매물대가 있는 상단 여기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2차적으로는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라고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여기 1차, 2차까지 좀 단기간으로 좀 오름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계속 타고 가는지 이걸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5일선을 단기적으로 이탈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조정세는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보셨다시피 26일까지 중국에서 우리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또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뭐 어떤 결과라든지 뭐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한층 더 주가의 반등성을 키워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현재 트럼프 어떻게 보면 약간 정책주 비슷하게 엮여가지고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발언이라던가 그 다음에 지지율 이런 게 또 중요합니다. 현재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얘네들의 정책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민주당 측에서 해리스 후보가 또 새로운 등판으로 등단을 하고 있죠.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이 해리스가 현재는 트럼프를 이기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리스크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해리스가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이나 어떤 구체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지지율이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이 트럼프 정책주인 우리 재건주가 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우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 정책 관련주로 엮여 있는 재건주들이 랠리가 그냥 끝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봐야 될 것은 일단 트럼프의 지지율과 11월달 열려 있는 평화회의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방금 중국에 대한 결과 어떤 얘기를 나누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